오늘 아침에는 이제 음식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했죠. 무슨 음식이 좋다 그랬죠? 동물성, 식물성. 식물성을 먹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음식을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참 제목이 참 좋죠. 여러분들 보는 책 중에 좋은 음식도 식사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에 식이요법이 좋다 해가지고 채소를 먹어야 된다 하는 주장은 많이 하고, 웬만하면 현미밥을 먹는 게 좋다 그래서 현미밥을 먹고 하고 있지만, 이 식사하는 법이 잘못되고 요리하는 법이 잘못되면 또 비건강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미 성서의학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거기 보면 132페이지에 보면 식사 원칙 5가지 해놓은 여기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 간단한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몇 장 넘어가면 요리하는 방법, 요리법, 또 식단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듣고 먹어보고 요리하는 거 보고 이제 이 책을 보면 아주 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이 책만 보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보고 할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하게 그 원리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딱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날 메뉴라든지 이런 것은 소개를 안 합니다. 여기는 식단을 이렇게 짜면 된다 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식단을 올려놓은 것이고, 이런 음식은 이렇게 섞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먹고 저녁에 이렇게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먹으면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식단에 이제 기본 요리나 식단에 대한 예를 이제 해놓은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요리는 응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본을 떠나지 않고 이 원칙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솜씨대로 이제 맛을 내고 모양을 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래 음식 솜씨에 따라서 이제 나올 것이고,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음식 5가지, 여기 원칙 1, 2, 3, 4, 5번까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1번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최선의 음식을 선택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 영구적으로 사람의 음식이 되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 시대가 바뀌면서 음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성경에 때로는 육식을 또 생선을 이런 거 정결한 것들 먹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지, 사람이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으로 강건하여지려면 바로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물성을 먹었을 때에 영양 결핍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다 했죠. 자, 그럼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번, 단순하게 먹되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다. 음식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차려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서로 소화액들이 고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음식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소화액들이 다 나와서 그걸 소화를 시켜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버리면 여러 소화액들이 나오면서 서로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중화를 시켜버리고, 소화액끼리 중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음식이 소화 안 되고 가스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한 끼에 음식을 여러 가지 한번 먹어보세요.
잔치집에 가서 음식 먹고 오면 속이 편안하던가요? 안 그렇죠? 잔치집에 가서 음식 먹으면 절대로 속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스가 생기고 어떤 때는 몇 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안 되고 어떤 때는 방귀가 뿡뿡 나가고 어떤 때는 막 뼈가 이렇게 꾸불덩꾸불덩 안에서 요동을 치죠.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너무 여러 가지를 먹어서 이 소화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또 많이 이렇게 먹어버리면 제 시간에 소화를 다 시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평상시에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식사를 하면 그냥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식사해보니까 속이 막 거북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 이제 먹고 맥혔다든지 어떤 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 먹으면 방귀가 뿡뿡 나가고 냄새가 풍풍 나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면 대변이 그냥 푹 퍼져가 나가고 소화가 다 안 된 대변이 자꾸 나가고 그 다음에 자꾸 먹고 이제 이러면서 속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늘 위장에 음식이 차 있고 이제 이렇게 살면 이건 참 좋은 음식 입에 넣어서 독을 만들어서 몸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일단은 속이 편안해야 됩니다. 속이 편안해야 되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걸 못 느껴야 돼요. 밥을 조금 많이 먹고 나면 참 부담스럽죠. 말하기도 싫고 몸도 기운이 좀 빠지는 것 같고 머리도 좀 허리멍텅해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 위장에다가 너무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넣어가지고 위장이 이걸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나 사지에 있는 활력을 위장이 끌어갑니다.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갚버리기 때문에 머리도 희미해지고 손발에 다리에 힘도 빠지고 몸도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먹어도 기운 없는 사람은 계속 먹어서 그렇습니다. 또 먹어도 기운 없는 사람은 과식해서 그렇습니다. 위장 안에 계속 음식이 일을 하도록 음식을 넣어주면 이 몸에 있는 활력이 계속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의 힘이 다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자꾸 빠지는 사람들은 음식을 오히려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오는 부담을 하나도 못 느끼게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으려면 단순하게 먹어야 되고 작게 먹고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상승작용이나 합선작용을 많이 일으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받아가도록 하려면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한 끼에는 단순하게 먹고 자연 그대로 먹고 다른 끼니에 다른 것을 바꾸어 먹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주로 보면 그렇게 안 하죠. 뭐든지 해가지고 냉장고에 푹푹 넣어놨다가 또 꺼내 먹고 또 꺼내 먹고 또 꺼내 먹고 그러면서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또 차려놓고 먹고 또 집어넣어놨다가 그거 또 꺼내가지고 여러 가지 차리고 이렇게 하죠. 한꺼번에 그렇게 여러 개 차리지 말고 지금 우리 수양원의 식단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떤 때는 많아요. 어떤 때는 그것도 많아서 여러분이 과일식하고 회복식 하는 분이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 위암 수술을 하고 온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음식도 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죠. 두세 가지만 가져가든지 한 세 가지만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얼마나 씹어 먹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에 거기 차려진 음식을 다 먹으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양원 다른 요양원에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양원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 최대한 맞추어서 내드려서 뭐 한 5가지 이상 잘 안 넘어갑니다. 음식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 여기 식단에도 보세요. 몇 가지 먹으라고 해놨죠. 그 정도밖에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과식하면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음식은 에덴 동산에서는 요리가 없었어요. 전부 자연 그대로 따다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자연으로 먹는 그 음식들이 얼마나 신선하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전혀 어느 오물이 섞이지 않은 파괴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과일 하나를 먹어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전부 상승작용과 합성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가서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합성이 일어나고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식을 이래 먹어라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때 자연 그대로 먹도록 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리를 해서 먹도록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먹도록 했는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이 밝혀서 연구를 해보니까 몸 안에 들어가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합성시켜서 식물성에 없는 물질들을 만들어서 몸이 쓰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자연 그대로 먹게 했는가 그 이치를 이제야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고 할 때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 좋다는 거 그거 아시고 그래서 이 자연 그대로 먹으라고 할 때에는 요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리를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리를 하되 최대한으로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채 무침을 할 때에도 야채를 깨끗이 씻어서 한 두세 가지, 한두 가지 이렇게만 무쳐야지 거기다가 뭐 5, 6가지 사과도 넣고 채소도 넣고 뭐 뿌리 채소 이렇게 여러 샐러드 같은 거 마요네즈 이렇게 무쳐가지고 해 먹잖아요. 그렇게 섞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채를 무칠 때는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많으면 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는 게 단순하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연 그대로 먹으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필요했던 영양소를 몸이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는 거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에 보면 한 끼에 두세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끼에 두세 가지만 먹고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몸이 아파서 기운이 없는 이런 사람, 위장이 허약한 사람,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두 가지만 먹는 것이 좋다. 한 끼에 절대로 여러 가지 먹지 말고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근데 여기 오면 세네, 네 대까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더 많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식성에 따라 선택을 하도록. 그때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것이고 또 여기는 보호자도 있고 소화기에 아무 문제 없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조금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차려놓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차려놓은 것을 다 먹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먹어서 속이 편할 만큼만 잡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즙을 짜거나 기름을 짜거나 삶아서 우려내서 먹는다거나 이건 전부 자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과일즙을 짜 먹는다. 그것은 참 좋은 자연식품이지만 영양의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이거는 자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냥 신선한 과일을 먹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로 자연 그대로 먹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땅콩이나 들깨나 참깨나 이런 기름을 짜잖아요. 그거는 영양의 밸런스가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익힐 때에 이걸 푹푹 삶아가지고 드러내서 씻어서 때로는 물에다가 담가서 막 우려내고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연 음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건강식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 먹는 반찬일 수는 있지만 건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건강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밥 먹기 위한 반찬 만드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몸에게 유익을 주는 건강식을 지금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것과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연식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뭐든지 자연 그대로 먹을 때에 밥을 할 때에 현미쌀을 물에 푹 담가서 또 거기 좋은 성분을 다 뽑아내고 밥하지 마세요. 어떤 곡식도 뭐 콩이나 쌀이나 이런 것을 주로 왜 밥을 하기 위해서 현미쌀을 물에 담갔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여름 같은 계절에는 담그면 그게 부패합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고 담가 놓으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요즘 같은 계절에는 특별히 나쁘지만
이 담가 놓으면 곡식이고 과일이고 채소고 물에다가 오래 담가 놓으면 이 물이 그 약성분, 치료되는 좋은 성분들은 전부 녹여가지고 뽑아내 버립니다. 물에다가 넣으면 이 물이 영양을 녹여내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그것도 이 음식이 가지고 들어간 영양소를 다 이게 잘라서 이게 녹여서 우리 세포에 흡수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녹여내는 이런 일을 녹여내는 일들을 주로 물이 다 성분을 이렇게 빨아내고 녹여서 뽑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물에 담가 놓으면 좋은 성분은 다 빠집니다. 냉장고 들어간 것도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과일도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맛이 다 떨어지지요. 단맛이 많이 빠집니다.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는 뭐 토마토고 오이고 뭐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뭡니까 뭐 수박 같은 거 이런 거 사오든지 따오면 물을 막 한 통 받아 이거에다 담가 놓잖아요. 그죠? 그 물에 담가 놓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선하라고 그렇게 담가 놓지만 담가 놓으면 거기 좋은 성분이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많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할 때에 언제든지 쌀을 씻어서 여러분들은 식구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밥을 많이 하니까 밥이 참 맛있게 잘 되는데 이제 한두 식구 먹기 위해서 밥을 하면 밥이 잘 안 돼, 현미밥이. 그래서 이제 푹 담가놨다가 끓여 먹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밥을 안칠 때에 중탕으로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현미밥솥을 하나 사되 서된 밥그릇 뚜껑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요즘도 그릇집에 가면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사기도 괜찮겠지만 서된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된 밥그릇에다가 거기다가 밥을 솥에 안치듯이 물을 붓고 안칩니다. 이거 조금 퍼지게 하려면 밥을 안쳐놓고 뭐 1시간 정도 그대로 불을 안 붙이는 건 괜찮아요. 그 자체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쯤 있다가 불을 붙이는데 압력솥에다가 이 밥그릇이 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조금 잠길 만큼 물을 붓고 거기 밥그릇에다가 밥을 앉혀가지고 뚜껑을 딱 닫고 그 밥그릇이 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물을 넣어야 됩니다. 밥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딱 뚜껑 닫아가지고 그대로 압력솥에 밥 하듯이 딸랑딸랑 하면 딱 불 낮춰가지고 한 30분 이래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을 푹 들이면 밥솥 안에 있는 작은 밥솥에서 밥이 쫙 됩니다. 그러면 눕지도 않고 밥이 참 잘 돼요. 그래서 반솥을 앉혔는데 그 밥그릇 안에 밥그릇 솥에다가 반솥을 앉혔는데 열어보면 한 솥이 다 돼 있겠죠. 그러면 두 사람 딱 나눠 먹으면 한 그릇 갖고 두 사람 나눠 먹으면 돼. 그래서 현미밥은 흰밥보다 밥만 먹어도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현미밥, 밀밥을 막 흰밥 퍼가듯이 이래 퍼가죠. 그 소화 안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이 부대끼고 자기는 소화 잘 된다고 먹는지 모르지만 이 소화기계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나는 소화 잘 돼서 문제 없습니다 하는 사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나 밀밥을 흰밥 먹듯이 푹푹 한 공기씩 떠다 먹으면요. 그거 다 씹어 먹으려면 서너 시간 먹어야 다 씹어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 20-30분 안에 훌딱 먹어버리죠. 전부 대변 흐르게 버글버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하지 말고 두 사람이 부부가 먹으려면 딱 밥 한 공기 해가지고 둘이 딱 갈라 먹으면 꼭꼭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반찬은 밥보다 적어도 한 배 이상 반찬이 먹어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배 이상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4대 6이나 밥이 4, 반찬이 6 아니면 밥이 3, 반찬이 7 요 정도도 괜찮아요. 요렇게 먹으면 굉장히 소화 잘 돼요. 그런데 반찬, 야채 이런 종류보다 밥량이 많아버리면요. 먹어도 생명력이 오를 수가 있고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됩니다. 트름을 하면 씁쓸한 물이 올라올 수도 있고 속에서 이게 썩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밥을 먹을 때는 밥이나 콩이나 이런 양보다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양이 많아야 됩니다. 과일하고 밥을 먹을 때는 과일 양이 많아야 되고 채소하고 밥을 먹을 때는 채소 양이 많아야 돼요. 그게 익은 채소든지 뭐 생채소든지 뭐든지 간에 채소를 충분하게 먹고 그 다음에 반찬, 밥은 작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 먹고
야채 반찬은 반찬대로 꼭꼭 씹어 먹도록 반찬을 간을 맞추면 그 간이 딱 맞는 간입니다. 예, 반찬 간은 너무 싱겁게 하도 안 되고 너무 싱겁게 하면 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힘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음식은 절대로 무염식을 하지 말고, 무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밭에 가서 과지 하나 따먹었다, 오이 하나 따먹었다, 그건 무염식이 돼요. 예, 그러나 이걸 요리를 했을 때에는 그게 반드시 간이 들어가서 간이 맞아야 되는데, 그 간은 반찬의 간이 아니고 건강식의 간. 그것은 야채 무침을 한 접시 해가지고 그대로 야채 무침만 먹어도 간이 딱 맞다, 삼삼하고 맛있다, 이러면 그 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힘도 나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주 속이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간이 안 맞고 맛없이 먹어놓으면 이 소화액이 안 나옵니다. 억지로 씹어서 넘겨도 잘 넘어가지도 않으려 그래. 그러니까 아주 음식을 고역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겨놓으면 속에서도 소화가 안 됩니다. 왜? 소화액이 착착착 나오는 것은요, 그 소금의 맛이 탁탁 이 자극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음식의 맛은 소금이 낸다는 것이고, 이 소금이 딱 맛이 있다 할 만큼 맛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콩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 싱겁게 드리려고 어떤 데 보면 아주 싱겁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제가 먹어보면 이게 콩국인지 쌀국인지 밥국인지 알 수가 없어. 고소한 맛이 한 개도 안 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소금을 조금만 더 집어넣어 놓으면 고소한 게 참 맛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음식 자체의 맛을 내주는데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 것이냐 그랬죠. 소금이 하는 일은 맛을 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은 참 맛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하고 행복해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 소금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요리할 때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탕, 그리고 식초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과 식초니 현미 식초를 할지라도 그것은 곡식이나 과일을 썩혀서 부패시켜서 만들어낸 식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패시키는 액입니다. 부패시키는 액이에요. 식초는요. 그래서 음식과 함께 식초를 섞어서 먹으면요, 음식이 안에 들어가서 부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식물성 음식을 먹어도 식초에다가 묻혀서 먹으면 그게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신맛을 내는가? 여러분, 여기 지금 야채 무침 이런 거 먹을 때 항상 새콤 달콤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매실 액기스로 여기는 쓰고 있어요. 여기는 매실 액기스를 해가지고 그 매실의 시고 단맛을 조금 넣으면 새콤 달콤하고, 거기다가 고추장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안 매운 고추, 여러분 빨갛게 먹어도 하나도 안 맵죠. 안 매운 무농약 고추를 사면 좋습니다. 그런 걸 사서 갈아서 이렇게 절여놨다가 고추장으로 해놨다가 그걸 사용을 해도 돼요. 고춧가루도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 매운 고추를 사용하지 말고, 요즘 시중에 나오는 고추는 믿고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특별히 저 시골에서 유기농 농사 짓는 데서 이건 주문을 해야 돼요. 저는 1년치를 다 해마다 주문을 해서 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면 뭐 김치가 빨개도 하나도 안 맵습니다. 그거는 고추의 그 독한 맛이 나오는 고추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망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식초 대신에 매실 액기에서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 거의 매실을 사용하니까 그걸 좀 사용하면 되겠고, 이제 미국에 이런 데는 또 매실이 좀 귀합니다. 거기서는 레몬을 사용하면 돼요. 레몬 가루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레몬 하나 사다가 잘라갖고 쭉 짜 넣어도 새콤한 맛이 나오니까 식초 대신에 레몬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설탕 대신에 꿀이나 물엿을 약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떡 종류를 할 때에 절대로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떡을 자주 한 번씩 내주잖아요, 식사에. 그런데 이 떡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반드시
소화가 안 되고 생목이 오릅니다. 그래서 떡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위장이 나쁜 사람들. 나는 떡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생목 오른다 그러죠. 근데 환자들에게 떡을 줘서 소화가 되겠는가? 이렇게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떡을 여러분이 먹어보면 여러분들이 욕심부려서 과식을 하면 소화가 안 되지만 적당하게 꼭꼭 씹어 먹으면 현미밥 먹은 거하고 똑같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곡식을 먹을 때 설탕을 먹으면 그게 곤란합니다. 소화장애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먹을 때 꿀에다 푹푹 찍어 먹든지 빵을 먹을 때 꿀을 묻혀 먹든지 뭐 물엿을 많이 묻혀가지고 아주 달게 술술 잘 넘어가게 먹어 놓으면 방귀가 풍풍 나가고 소화가 되는 것 같아도 안에서 다 푹푹 썩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방귀 냄새만 풍풍 풍기는 그런 소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에 설탕이나 이런 건 사용을 안 하지만 꿀이나 물엿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떡을 할 때는 절대로 소금을 하나도 넣지 마세요. 예, 설탕을. 소금으로 간만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우리 요즘에 여러분 땀 푹콕 넣어가지고 현미 시루떡 하니까 맛있지요? 먹고 나니까 소화도 잘 되지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네. 잘 되지요? 그거 여러분 먹고 소화 안 되는 사람은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 떡은요, 밥보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식구에 예를 들어서 쌀 한 대를 밥을 하면 갈라 먹는다 할 때에 떡을 먹으려면 쌀 2대 해야 갈라 먹습니다. 그만큼 이 떡이 양이 많아요. 근데 막 밥보다 많이 집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많아서 소화가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몇 끼마다 여러분 현미밥 먹기가 고역스러우면 현미떡을 해서 잡수세요. 그래서 가래떡도 하고 뭐 시루떡도 하고 뭐 쑥을 넣으면 쑥떡도 하고 거기다가 뭐 어떤 콩을 넣어서 갈아서 하면 콩절편도 하고 콩 가래떡도 하고 거기다 깨를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떡을 할 때에 뭐든지 잡곡이나 이런 곡식 종류를 같이 갈아서 넣든지 통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떡 종류를 해 먹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소금만 넣어서 할 것. 이런 게 이제 원칙적입니다. 절대로 설탕은 떡에다 넣지 말까.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파는 떡들, 떡방앗 아래서 보통 사람들이 해먹는 떡은 여러분이 잡수시면 탈이 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하죠. 자, 그렇게 해서 뭐든지 자연 그대로 먹고 속에 들어가서 부패가 안 되도록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요리법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요, 이제 부엌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뭘 사용하는가 이런 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간은 소금으로만 합니다. 여기는 간장을 사용하는 음식은 거의 안 하다시피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냥 소금을 사용하는데, 어제 제가 그 건강 세미나, 어제 제가 동호회 건강 세미나 하고 왔는데, 왜 소금을 써야 합니까? 간장을 쓰면 왜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간장이 건강 간장이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조선 간장 있잖아요. 우리가 재래식으로 담그는 그 간장은 그게 뭘로 하느냐 하면 콩을 띄워가지고 메주를 써서 콩을 담잖아요. 이 콩을 찍어가지고 그걸 뭉쳐가지고 메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마르면서 떡떡 갈라지면서 사이사이가 새까맣게 곰팡이 같은 거 나오지요. 그렇죠? 그 새까만 곰팡이 그게요. 다 발암물질입니다. 그게 독성입니다. 그게. 이걸 간장을 이제 소금하고 물하고 담가가지고 이 간장으로 빼놓으면 간장 색깔이 검은스러움한 그게 검은 곰팡이 그 색깔입니다. 이 검은 곰팡이가 안 나오면 간장 색깔이 검은색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 콩을 삶아서 이렇게 주먹만하게 뭉쳐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에 이런 햇빛에다가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말라지면서 떡떡 갈라지면서 나중에 얼마 있다 보면 이게 쫙 쪼개보면 안에 줄이 쫙 생길 만큼 요렇게 딱 띄워져 가지고 그대로 담아버리면 간장 색깔이 노릇스름하지 그렇게 시커멓게 안 나와요. 그 시커먼 곰팡이 그게 다 좀 틀어주실래요? 시커먼 곰팡이 그게 다 간장 색깔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것은 독소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간장을 사용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된장은 왜 일반 우리 그 간장 띄운 된장을 안 먹느냐 하면
그 된장에도 그 독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된장이 콩이라는 것 뿐이지, 콩에 있는 좋은 성분은 전부 간장으로 다 우려서 나가버리고, 그 콩의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만 거기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된장 끓여 먹어도 우리 몸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발암물질만 섞여가지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된장에 뭐가 있다, 뭐 항암물질이 있다, 만약에 그런 과학적인 어떤 발견이 됐다고 하지요. 주로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된장국을 끓여 먹어야 된다 그러죠. 된장에 항암물질이 있다. 맞아요. 그 항암물질이 어디에 있냐면 콩에 많습니다. 콩에. 그래서 이 된장이 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항암물질이 있는데, 그나마 다 안 빠져나가고 조금 그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속에 섞여있는 발암물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된장을 할 때에, 된장을 먹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쌈 내줄 때 된장이나 된장국 할 때 된장은 여러분이 집에서 만든 그런 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콩을 푹 삶아가지고, 메주 콩처럼 삶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소금만 넣어가지고, 거기다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보리쌀 같은 거 푹 삶아가지고, 콩이 한 5대면 비율적으로 보리쌀은 1대 정도. 이렇게 해서 갈아요. 뭐, 도깨비 방맹이로 하고, 다랑에 담아가고, 휘휘 저으면 잘 갈아지대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소금을 짭짤하게 넣어가지고, 이 겨울에, 추울 때에 아주 겨울에, 12월이나 1월, 2월, 12월 달부터 하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 딱 담아서 꽁꽁 눌러서 햇볕에다 이렇게 딱 익히면요, 발효 부패되지 아니하고 그게 딱 익어가지고 나중에 한 너댓 달, 서너 달 후에 딱 열어보면요, 속에 보면 노랗게 이렇게 숙성이 돼 있죠. 그 된장은요 100% 콩으로만 했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는 항암물질이나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런 좋은 물질들이 그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밥 먹고 살기 힘들 때 콩을 간장도 뽑아내고 된장으로도 썼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천지로 널려 있는데 먹으려고 간장에 다 뽑아내고 찌꺼기만 있는 그 된장을 몸에 좋다고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간장을 뽑아내고 싶어서 새까만 곰팡이 나오기 전에 메주를 담가가지고 간장을 뺐다 치더라도 된장을 먹을 때는 다시 콩을 삶아가지고 된장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식당을 벌리는 게 아니거든. 장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된장을 아예 사용 안 하고, 콩을 완전히 유기농 콩, 조선 유전자 조작 안 된 한국 콩을 사야 돼. 요즘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콩은요, 거의 다 그거는 유전자 조작입니다. 옥수수, 콩, 이거는 막 거의 99%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 시중에서 사는 것은 위험하고, 농사 지어서 씨 받아서 또 농사 짓고 씨 받아서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시골에서 이런 콩을 재배하는데 알아가지고 그런 콩을 사다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 좀 비싸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주사 맞고 약 먹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 지금 여러분 여기 아침마다에 콩국 나오는 거, 이런 거 전부 그게 토종 유기농 콩을 사다가 여러분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현미밥, 밀밥 이런 거 전부 이거 조선 밀, 조선에서 나온 이런 유전자 조작이 안 된 이런 거, 무농약이라고 하는 이런 거 지금 사다가 지금 여러분 먹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저 시장에 가서 그냥 쌀 사다 먹으면 안 됩니다. 시장에 그 쌀 뭐 농약에다가 뭐 방부제에다가, 아니 뭐 또 방부제가 아니라 제초제에다가 이런 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다 먹고 사는데, 사실 지금 시대는요, 이 장사한다고 펼쳐놓은 거 참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거 어디서 삽니까 하면 제가 전화번호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숙소에 그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적어 가가지고 이쪽으로 절대로 주문해서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주문을 해서 여러분 집으로 배달하도록 하든지 집에 가서 주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밀도 우리 밀을 사용을 해서 아침마다 밀밥 참 맛있죠.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아침에는 통밀밥으로, 점심에는 현밀밥으로, 저녁에는 안 먹어도 좋고 꼭 허전하면 과일만 하나 딱 먹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속이 편하고 잠자는 동안에 위장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 회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혹이 있다, 암이 있다, 아직도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아직도 내 몸에 전립선이 나쁘고 어디가 나쁘고 치료를 받아야 될 곳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절대로 저녁을 잡수지 마세요. 치료를 나는 아직 더 필요로 한다. 이런 분들은 저녁을 안 먹고 그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고 꼭 허전하면 과일만 한 가지만 많이 먹지 말고 많이 먹으면 위산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과일식 하는 분이나 지금 과일 금식하는 분이나 저녁에 과일식 할 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위산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게 소화장애가 오면 그래요. 가볍게 굶다시피 이렇게 먹어서 최대한으로 우리 몸을 휴식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식생활을 할 때에 그 휴식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이 다 복구하고 회복하고 이 노폐물을 잘라내고 밀어내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났다 하면 한두 달은 절대로 많이 잘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두 달 기간을 우리 몸을 잘 몸 청소해가지고 자연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 공장이 정상으로 가동이 된다 싶을 때 건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먹어서 여러분이 평생 건강식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간식과 과식을 금하고 규칙적으로 한다. 식사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해야 돼. 우리 몸은 전부 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자야 될 시간에 잠이 오지요. 먹어야 될 시간에 배가 고프지요. 먹고 힘이 나면 일하고 싶지요. 뭐든지 하고 싶게 돼 있어요. 하고 싶게.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법칙을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밥을 갖다가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또 먹고 간식하고 하면 이 몸이 신호를 잘 못 보내요. 신호를 못 보내가지고 몸이 그냥 혼선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오고 그렇습니다. 밥을 간식하고 과식하고 이렇게 먹는 습관을 길들이면요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픕니다. 언제 배가 고픈가? 위장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든든하게 채워져 있을 때는 소화시킨다고 괜찮다가 소화 좀 시키고 나면 막 또 허기가 오고 배가 고파요. 그것은 위가 너무 많은 음식을 받아서 과로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허기감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허기감이 올 때에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또 먹고 또 좀 있으면 또 허기감은 또 먹고 그래서 하루에 밥을 3번만 먹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간식하고 뭐 짜먹고 마시고 해가지고는 자꾸 먹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안 먹으면 자꾸 허기가 옵니다. 허기가. 나는 먹어도 기운 빠지고 허기가 오는데 여기 와서 요거 먹고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호소하지만 여기 와서 이 식사 딱 해보면 허기감이 싹 가셔버려요. 한 일주일 정도 조절해보면요 싹 다 조절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하루에 몇 번 하는 것이 좋은가? 식사할 때는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과일은 식사로 안 치대요. 과일도 식사입니까? 이러대요. 예, 과일도 여기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과일이 식사가 되는 건 나 여기 와서 처음 배웠다. 그래요. 에덴 동산의 식사가 뭐겠습니까? 그게 과일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괜히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과일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식사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식사는 하루에 2번 하는 게 3번 하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2끼를 먹는 것은 3끼를 먹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있다. 그 다음에 3끼를 먹지 않고 2끼를 먹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는 나는 30년 동안 2끼만 먹었다. 이런 얘기 아주 입증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원래 2끼 먹게 되어 있습니다. 3끼 먹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침 점심만 먹으면 되는 아침 점심 사이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 사이를 잘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점심을 먹고 저녁을 잠자기 전에 실컷 먹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한 번을 먹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그 다음에 물을 먹고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 후에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를 이제 여기 여러분이 식단 예 이런 거 좀 보고 이렇게 해 먹어도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좀 배워 가시면 되는데 종류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메뉴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 원리만 배워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메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하느냐. 아침에는 이걸 먹고 저녁에는 이걸 먹고 어떻게 먹고 일주일 만에 또 내일은 뭐 먹고 모레는 뭐 먹고 그 다음 뭐 먹고 다음 날에는 먹고 다음 주에 뭐 먹고 한 달 후에 뭐 먹고 어떤 데 보면 이런 거 막 메뉴 나와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그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런 메뉴를 날마다 여러분에게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꼭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못 구할 사람은 외국이라도 가서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먹고 살랍니까? 그렇게 돼 있지를 않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한국에 없는 거 미국에서 갖고 와서 먹이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미국에까지 그걸 사러 가야 될 겁니까? 택배가 가야 될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뉴에 매달리지 마세요. 메뉴에 매달리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단순하게 어떤 간격으로 먹어야 될 건가 이것만 아세요. 아니, 어떤 분은 여기 왔다가 집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에 고구마를 한 번도 안 먹어보고 갔어. 요즘에 가는 분들 여러분 고구마 안 먹어보고 가지요. 그 집에 가가지고 밥해 먹다가 그 한 두 달 후에 전화가 왔어. 원장님 고구마 먹어도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식물은 다 뭐라고요? 우리가 먹을 음식은 모든 식물성, 독초 외에 모든 식물성 먹으면 돼요. 채소 종류, 채소에도 잎채소, 우리채소, 열매채소.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도 채소과의 과일이 있고 실과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들 있죠. 예를 들면 수박, 참외, 토마토, 허니도 이런 것들은 채소과에 속하는 과일, 1년생 과일이죠. 그리고 사과, 배, 뭐 오렌지 이런 것은 실과입니다. 그게.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밤이나 호두나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건 견과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식물성이에요. 이런 거는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안 먹어보고 가는 게 먹어본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이 먹고 가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가서 나중에 겨울에 오면 또 다른 거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내 행편에 따라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고 메뉴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먹는 메뉴를 다 적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먹었던 거 거기서 찾아 먹으려 할 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다양하게 여러분의 사정에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특별히 노동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땀도 많이 흘리고 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환자가 먹는 음식보다 좀 더 간간하게 먹을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일하는 사람이 환자하고 똑같이 먹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집에 가서 나는 환자고 내 남편은 환자가 아닌데 나처럼 똑같이 먹어 이러면 이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식사 원칙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융통성 있게 식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여러분들은 저녁에 과일만 드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밥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나 따라하라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은 하루에 몇 번? 2번 내지 3번만 먹는데 저녁은 안 먹을수록 좋고 가볍게 먹든지 잠자기 전에 완전히 소화가 끝나고 잠잘 때에 배가 고프도록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몸도 다 나았고 뭐 이제는 내가 뭐 좀 밥 먹고 힘도 올리고 일도 해야 되겠는데 하루 3번 먹으면 안 됩니까? 하는 전화들이 와요. 그럼 제가 식사 시간을 좀 조절하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아침을 8시에 먹으니까 점심을 1시에 먹고 그 다음에 1시에 먹은 음식이 이제 소화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6시에 대해서 이제 과일을 먹고 과일은 1-2시간 먹고 나면 딱 끝나니까 9시 자면 딱 되거든. 이렇게 짜드리는데
집에서 저녁에도 밥도 뭐 조금 먹고 싶어요. 너무 야해서 살 좀 찌고 싶어요. 이런 분들 저녁에도 식사를 조금 하려면 아침을 7시에 먹고 점심을 12시에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5시에 먹을 때 아침 저녁의 양의 한 절반만 먹어. 배부르게 먹지 말고. 이러면은 한 2-3시간 지나면 소화가 돼버리겠죠. 그럼 9시에 잠을 잘 때에 그 안에 물 마시고 잠자면 위가 비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 조절은 할 수가 있지만 음식을 그냥 밤늦게까지 요즘 사람들 이 식사 패턴 보면은 아침은 먹은 둥 마는 둥 해서 직장 나가고 점심도 그냥 어디 가서 점만 찍고 오고 저녁은 그냥 막 회식한다고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그것도 1차, 2차, 3차로 땡기면서 실컷 먹고 목에까지 음식 채워가지고 밤늦게 와가지고 드르르 코 골고 자면은 이 몸에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쓰지도 않으니까 몸을 회복해야 되는데 음식은 가득 들어있으니까 이 음식 처리하느라고 몸에 복구 작업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집니다. 이게. 이 음식 하나만 바로 고쳐도 얼마나 몸이 가뿐하고 몸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하루에 식사는 몇 번 하라고요? 2번 내지 3번을 그렇게 하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물만. 뭘 녹즙은 그럼 언제 갈아 먹고 저 약은 언제 데려 먹고 주스는 언제 마시고 저 많은 포도즙이고 무슨 즙이고 저건 언제 다 먹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지금. 갖다 놓은 거 다 어떻게 하랍니까? 다 먹고요 돌아가시든지 그거 그냥 잡수지 말고 조금 더 오래 사시든지 그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먹으라 먹지 마라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안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양원에서는 절대로 안 먹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보호자들이 이거 니 배고프면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 여러분 혼자 절대로 훔쳐놓고 먹으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다 고백하고 내놓으세요. 내놓든지 갖고 가든지. 중간에는 뭐만 먹는다? 물만. 여러분 갓난 아기를 키울 때도 그리 해야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리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갓난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먹을 때에는 밥 먹는 시간에 충분히 먹여주고 중간에는 우유병에 물을 끓여 식혀서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애기들 특히 갓난 애기들은 젖보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세포가 분열하면서 물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을 줘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 전부 물병을 책가방에 넣어서 보내고 중간에 간식을 먹으라고 돈 주지 말고 간식 싸서 보내지 말고 애들 공부 많이 하라고 잠자는 시간에 공부시켜놓고 먹을 것 갖다가 라면 삶아주고 먹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잠자는 시간에 아이들이 잠을 푹 자고 일어나야 내일 공부할 때에 머리가 맑아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이지 잠잘 시간에 먹여가지고 커피 갖다 주고 잠 깨워가지고 시험기에 막 잠도 안 자고 공부시켜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그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좋은 성적을 나게 하려면 밤에 잠을 푹 자야 되고 잠을 푹푹 잘 때는 반드시 위장은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음식을 먹인다든지 과식을 시키면 오히려 바보 됩니다. 머리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아이 바보 만들려면 자꾸 갖다 먹이고 똑똑한 애, 건강한 애 만들려면 절제 식사, 규칙적인 식사, 간식을 먹이지 말고 규칙적으로 시켜주세요. 젖 먹는 갓난 애기들은 어른하고 3번 딱 충분히 먹여주고 중간에 물만 먹이고 잠잘 때 밤에 애가 길어서 애는 지금 밤낮이 잘 적응이 안 됐잖아요. 이 몸이. 그러니까 그때에 젖을 한 번 더 줄 수는 있어요. 아유 애기 물 먹여야 됩니다. 애기일수록 물을 먹이세요. 예, 그렇게 애기를 물 먹여야 됩니다. 갓난 애기들이 주로 한 몇 개월 안에 아이들이 유아 사망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맨날 보니까 죽어버렸어. 전부 그게 탈수입니다. 탈수. 왜냐하면 이 떳떳한 데 싸서 눕혀놓으니까 땀은 찌득찌득 나서 수분은 뺏어가지요. 방은 떳떳하게 해놓으니까 공기는 산소가 파괴돼 있죠. 물은 안 들어오지요. 이 산소 결핍. 그 다음에 탈수에서 아이들이 유아 사망이 그래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물을 충분히 먹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 시작하잖아요. 한 6개월, 1년 돼서 이유식 시작하면 딱 어른하고 같이만 먹이세요.
어른하고 같이 먹는 음식을 아이들은 갈아서 먹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빨려주든지 떠먹여주든지 먹이고 중간에는 절대로 물만 먹이세요. 다른 거 간식으로 먹이지 마세요. 그래서 어른이나 애나 환자나 이 법칙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체의 법칙을 따라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식은 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과식이 뭔가? 여러분 과식은 뭔지 잘 모르죠. 많이 먹는 게 과식이다 주로 이러는데, 많이가 뭔지를 잘 몰라. 그죠? 많이가 주로 나보다 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나는 과식 안 하고 저 사람은 과식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밥 한 공기 먹을 때 나도 밥 한 공기 먹었으니까 과식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식사 양이 과식이냐 정량이냐 하는 것은 자기 소화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밥을 좀 많이 먹을 사람도 있고 작게 먹을 사람도 있는데,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작게 먹으라면 그건 부족점이 옵니다. 그런데 작게 먹어야 될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많이 주면 그건 과식이 되는데, 과식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하느냐 하면, 밥을 먹고 나면 한 3시간쯤 지나면 소화가 다 되고 위가 완전히 음식이 소화가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물을 마셔야 되고, 한 4시간쯤 지나면 이제 막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서 5시간쯤 있다가 밥을 먹으면 그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그 먼저 먹은 식사가 좀 과식이 되면, 아침을 과식을 했다고 하면 점심시간이 돼도 배가 안 고파요. 이 배고픈 신호가 안 옵니다. 전부 다 과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점심때가 됐으니까 또 먹어야지 하면 그건 전부 간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간식은 뭔가?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식사가 들어간 건 전부 다 간식입니다. 아무리 아침을 7시에 먹고 점심을 12시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침 먼저 먹은 식사가 과식이 되었을 때는 다음 식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소화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식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과식을 하게 되면 식사의 규칙이 깨집니다. 그죠? 제 시간에 식사를 못 먹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과식이나 간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한 끼 먹고 그 다음 끼 먹기 전에 반드시 배가 고파서 다음 식사를 하도록 양을 그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배가 시도 때도 없이 고픈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잘 왜 그러냐. 여기 오면 배고프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픈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먹어서 그래. 그래서 그 엘렌 G 화이트의 책에 보면 하루에 8끼니 먹는 습관이 길들여진 사람은 7끼만 먹어도 한 끼 안 먹는 그 시간에 배가 고프고 허기가 온다 그랬어요. 이 습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 조절하는 동안에 배가 고프다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 간식이 들어가던 시간에 간식이 안 들어가면 반드시 배가 고픕니다. 그 습관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배고픈 걸 그걸 극복을 하면서 우리 인체의 법칙을 이제 조절해서 바로 잡아주는 절제 원칙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프다 싸도 뭐 안 주니까 그래 아시고, 밖에 가서 사다 놓고 잡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식사를 딱 조절하세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고, 자, 그 다음에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음식을 뭘 먹어야 되는가 시간에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뒤에 오신 분들 못 들으셨는데, 꼭꼭 씹어서 먹는데 특별하게 유의점이 뭐가 있다 그랬죠? 발암물질을 제독해버리는 침, 입에 음식을 오래 머물러 둬야 된다. 이거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인터넷이나 CD 나중에 나오면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음식물 배합 문제. 아까 음식할 때 식초, 설탕 이런 거 넣지 마라 그랬죠? 이거 배합이 잘못되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된 배합법, 과일하고 채소하고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뭐 소화가 잘 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독소가 들어가도 간이 해독하고 심장이 걸러내고 뭐 좀 괜찮아요. 그런데 환자분들, 특별히 허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여기는 철저하게 과일만 따로 드리죠. 채소를 먹을 시간에 과일 안 드리잖아요. 채소하고 과일하고 한 끼에 섞어 먹으면 이거는 반드시 가스가 생기고 소화불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채소하고 과일을 한 끼에 음식으로 차려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이런 거 같이 나오면, 제가 뭐 저 건강 동호회 한다고 어디 부산이고 어디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서울이고 어디 가서 이제 하는데, 제가 우리 여기 건강 동호회 지금 식사 담당하실 분이 여기 지금 요리 배우러 오셨는데, 기억 잘하세요. 배우고 가시려고 오셨는데, 음식을 차려 놓을 때에 과일을 내려면 야채 반찬을 잘 차려 놨을 때에는 거기에 채소과 과일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채소과 과일만 먼저 먹고 먹는 게 훨씬 좋아요. 혹시 섞어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왜냐, 음식을 내놓고 과일도 좀 내주고 싶고 반찬도 많이 주고 싶고, 그런데 내주고 싶을 때 야채 반찬을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사과나 오렌지나 이런 거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채소과의 과일을 내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과일도 막 이것저것 막 포도고 사과고 뭐 요즘도 포도고 수박이고 참외고 썰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내놓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리 솜씨나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아첨하는 음식입니다. 아십니까? 손님들 앞에 아첨하는 음식을 내놓지 말아야 말이에요.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치를 할 때도 막 섞어서 복잡하게 내놓지 말고, 다양한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를 조금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선별해서 먹게 되어가 있고, 음식의 양을 많이 해가지고 손님이 많을 때 음식을 차리는 것이지 종류를 여러 가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든지 식사 대접을 받는다든지, 이제 나가서 어떤 계모임에 갔다, 뭐 이제 동창회 갔다 하면은 먹자판이죠. 이제 거기 가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는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문제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잠언 23장. 어제 제가 성경책 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금 성경을 어떤 분들이 사고 계시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여기 성경책 10권을 누가 기증을 해서 9권, 여기 지금 비치가 오늘부터 되니까 성경은 사기는 싫고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 책을 가져가시고, 내 성경책을 내가 하나 갖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이름을 새겨서 주문을 하시면 제가 주문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 23장 1절로 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탐하는 것은 목에 칼 두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음식이다 이 말이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이거는 뭐냐면 사업적으로 아부하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사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관원과 함께 음식 자리에 앉았을 때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사업적이 아니라도 우리 친목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차려낸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다 있어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주는 밥상 앞에서 함부로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뇌물로 주는 식탁도 있잖아요. 악한 눈이, 잘 보세요.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우리가 이런 사업관계, 친목관계, 어떤 교제관계에서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뭘 드러내기 위해서 잘해주지만 그 마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니하고 어떤 이적 이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너하고 지금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식사 대접하는 것 말이에요. 식사 대접. 좋은 식사 대접도 있지만 주로 식사 대접 받으러 가서 우리가 잘못 먹어버리잖아요. 그거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나 혼자 먹고 살 때는 괜찮은데 모임에 가서 어쩝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도 가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베델 수양원에는 절대로 아첨하는 식사 차리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로 사람이 먹어서 유익되게 차리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음식, 특히 아까 제가 하나 빠졌는데 나물 종류 할 때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보면 이런 나물 저런 나물이 바꿔가면 나오지요. 그 나물이 여러분의 집에서 먹던 나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왜 다릅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예를 들면은 시금치를 푹푹 삶아가지고 건져가지고 간장 양념여가 묻혀주는데 여기서는 시금치 나물을 깨끗이 시금치를 씻어가지고 그 자체를 볶습니다. 그냥 볶아서 소금 넣어가지고 볶으든지 찌다시피 볶아가지고 이게 말랑하고 새파랗게 익으면 거기다가 깨나 캐슈넛이나 이런 걸 자연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쪼물쪼물 묻혀갖고 먹으면 그게 시금치 나물이고, 지금 여러분이 케일나물, 무청나물, 꼰드레 뭐 이런 거 신선초 나물 지금 아침마다 바꾸면서 나올 때 그거 먹어보면 씁쓸하고 거무스러움하고 그렇죠. 그거 전부 맛은 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색깔은 좀 예쁘지 않아도 그걸 갖다가 전부 씻어가지고 그냥 볶아서 소금만 넣고 천년 양념을 넣어가지고 그걸 전부 묻혀서 내니까요. 먹어보면 입에서는 씁쓸해도 속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리할 때 나물 종류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몸에 들어가서 이게 치료가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합성시켜 가져갈 텐데 이걸 맛있게 해주려고 모양 내느라고 뭐 어떤 것도 모양 내느라고 새파랗게 하려고 물에 풍덩 건졌다가 드러내고 설컹설컹한 그거는 익은 것도 아니고 센 것도 아니라서 소화액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익히려면 말랑하게 익히고 센 걸 먹으려면 자연을 먹고 이래야 거기에 따라 소화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은 주로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내놓은 음식이 아닙니다. 베델 수양원에서 잘 먹고 왔다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먹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진짜 잘 먹고 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좀 믿어주실래요? 이게 진짜 이제 여러분이 잘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오늘 아침 꼭꼭 씹어서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